네, 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6월부터 최근까지 컴백한 걸그룹들에 대한 한 줄 감상평과 티어 매겨봤습니다. 6월 1일에 나왔었던 트리플S, 미아오, 피프티입니다. 먼저 트리플S, 베이비 플라워, A+, 현실과 서사가 맞물린 순간. 소속사가 픽한 곡으로 처음 나온 곡이었던 만큼 A부터 Z까지 정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었고, 어두운 청춘을 위로하였던 그룹의 정체성이랑 또 24인 그룹이기에 늘 도전해야 하는 입장의 본인들의 현실, 이런 것들이 한데 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폭발이 된 그런 단단한 곡처럼 들렸고요. 조금은 아쉬운 음원 성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최초의 지상파 방송 1위를 하는 등 그룹으로서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던 그런 활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아오의 띠로리, B+, 아직 여유 부릴 때는 아닌데, 띠로리 정말 이토록 애매한 게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애매함이었고요. 넣자니 무게감이 떨어지고 빼자니 정말 허전한 그런 애매한 구간이었던 것 같고, 막바지까지 이 고민이 결론 나지 않은 채로 활동이 그냥 끝났어요. 막판은 막 띠로리를 실제로 빼기도 하고 이랬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애매함을 갖고 있는 곡을 결국에는 결정해서 타이틀로 나왔어야 했느냐인 거죠. 더 안정적이고 나은 선택지가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프로듀서진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음 타이틀곡은 기대해봐도 좋은 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프티 Like a Bubble, A-, 이지 리스닝 속을 파고들어 건져낸 명곡. 처음 듣자마자 정확히 포착된 청량, 펑키한 감각과 잘 구현된 입체감에 감탄이 나왔던 곡입니다. 역시 한우물을 파는 장인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이지 리스닝을 고집하는 그들의 고집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6월 4일에 나왔었던 마마무의 Four Flowers, C+, 교차로는 교차로일 뿐, 무려 3년 8개월 만에 컴백했었던 완전체고요. 아주 반가운 완전체 활동이었음에 분명하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각자의 개성은 더 비대해졌고 각자의 영역은 달라지게 됐고, 그런 만큼 그들이 다시 뭉쳤을 때는 그 예전 마마무한테 기대했었던 그런 좋은 느낌, 그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잘 뭉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 교차로에서 다시 모인 그들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곡이라는 곡 설명이 있었는데, 그 교차로는 결국에는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갖고 잠시 교차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보고, 결국 그들은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헤어질 사람들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것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8일에 나왔었던 이즈나와 베이비몬스터. 먼저 이즈나의 메트로놈, A+, 하우스 본연의 질감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곡. 이즈나의 다음 스텝을 비교적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해답이 된 장르가 하우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즈나가 잘하는 몽환 스타일, 그리고 전작이었던 마마미아에서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질질 끌지 않고 핵심 구간을 바로 들려주는 그런 단도직입적인 화법, 이 모든 것들이 딥하우스로 잘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음원 성적이 다소 아쉽게 끝나서 아쉬운데, 어쨌든 실력 있고 그 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즈나니까 다음 앨범에서는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 슈가 허니 아이스티, B-, 새로운 맛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맛이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정말 예상 그대로일 때 드는 당혹감이 들었습니다. YG는 계속해서 개성과 촌스러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한 인상이네요. 6월 10일에 나왔었던 르세라핌, 아일릿, 캐치아이의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 A, 오랜만에 훅 들어온 하이브의 카운터 펀치가 묵직하다. 헤이터들을 향한 하이브의 제대로 된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블의 맛입니다. 합동 공연을 할 때 그 짜릿함은 이미 음방 조회수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세 그룹이 각자의 이유에 의해서 나름의 비호감적인 요소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한 식구로서 무대 위에 함께 서니까 서로가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듯 하기도 해서 감동이 있습니다. 마치 힙합 씬에 이제 똘똘 뭉치는 레이블들이 떠올랐고, 하이브가 초심을 갖고 거대 자본을, 이런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에 몰두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6월 16일에 나왔었던 스테이시의 To Love. A. 안정형 스테이시는 필승이다. 자신들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름을 겨냥한 프레시한 신스팝이었고, 스테이시는 이렇게 고민해서 막 나오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개성대로, 그냥 본인들의 결대로 밀고 나왔을 때 훨씬 편안하고 대중의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곡은 특히나 프로듀서진과 멤버들 간의 합이 이제 연차가 쌓인 만큼 엄청 잘 맞게 된 것 같고, 그것이 고스란히 배어 나왔었던 곡이 아닐까?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6월 17일에 나왔었던 유스피어의 위키드 게임. B. 전혀 없던 애들로 등장했지만 뻔한 현실의 사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소녀들이 다시 첫 발을 내딛다. W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으나 데뷔 6개월 만인 2026년 초에 전속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MW 엔터테인먼트로 둥지를 옮겨서 새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 준비 시간이 필요했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멤버 한 명도 탈퇴를 해서 6인조로 재편해서 나왔고요. 첫 싱글이었던 존이라는 키워드에서 이제는 디스트릭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영역을 넓히며 새 출발을 알리고 있는 유스피어, 이들의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6월 18일에 나왔었던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C+. 좋은 멜로디보다 중요한 게 뭔지 더 고민하고 나왔어야 했다. 이지리스닝 곡으로 오랜만에 뭉친 시크릿이지만 이름만 빼면 그 예전 시크릿의 매력이나 흔적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크릿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 19일에 나왔었던 이세계 아이돌 스마일 포유 B+, 잔잔하게 전하는 진심이 듣기 좋다. 대중적 흥행과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낸 최초의 대형 버추얼 아이돌로서 온갖 역경을 건너오며 함께해준 팬들을 향한 진심을 전하고 있는 곡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곡을 들으면 팬들을 향한 진심이 짙게 전해집니다. 6월 22일에 나왔었던 하츠투하츠 레몬탱 B+, SM의 여름은 계속된다. 특별할 건 없지만 늘 웰메이드에서 나오는 SM의 여름송들은 늘 좋아요. 차근차근 SM의 공식대로 커가고 있는 하츠투하츠를 보면 옆집 잘 성장하는 딸내미들을 보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6월 23일에 나왔었던 클라시의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B-. 아직도 나다운 게 뭔지 고민하고 있으면 곤란한데 여름에 듣기 시원한 분위기의 락곡으로 컴백을 했고 1년 6개월 정도 만에 컴백을 했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이 있고 또 좋은 음악이 있어요. 전작인 이제 사이코 앤 뷰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성 있으면서도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듯한, 왜 유독 클라시한테는 더 그렇지만 그 중소돌의 벽이라는 것이 너무 느껴지고 그 사이에서도 이제 실력을 갈고 닦고 나름 꺾이지 않는 그들의 걸음을 응원하게 됩니다. 6월 24일에 나왔었던 도드리와 프림로즈. 먼저 도드리의 화와 A.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다. 국악과 케이팝의 황금비로 빚어낸 곡. JYP에서 나온 국악 컨셉의 2인조 걸그룹이고요. 전작들에 비해서 훨씬 케이팝스러운 요소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창법이라든지 곡의 무드 같은 것들이 그렇고 이게 묘하게 JYP 향이 납니다.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국악 스타일인데 JYP의 향은 이렇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참여자를 보니까 JYP가 곡 작업엔 참여를 안 했던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런 향이 납니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이런 시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악 스타일도 사실 얻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미를 이렇게 잘 살리는 스타일로 쭉 JYP의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면 또 좋은 맥락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림로즈 B. 그간 없었던 부피감이 생겼다. 2인조로 데뷔해서 현재 4인조까지 여러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었던 프림로즈였고 이번 작에서는 이제 짙은 R&B 스타일로 부피감을 더했다는 인상이 큽니다. 6월 25일에 나왔었던 에타트의 Say It B+. 재료가 좋으니 요리는 맛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온 짐볼이라는 아이템은 좀 짠하다. 카디건스의 러브풀이라는 명곡을 리메이크했고 이걸 그대로 갖다 썼다기보다는 리메이크적 요소가 훨씬 강한 곡입니다. 이 러블리함, 여기에 스포티함을 더 곁들인 곡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스포티함을 살리기 위한 아이템으로, 그리고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짐볼이라는 아이템까지 이렇게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짐볼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카디건스 러브풀이랑 좀 엉뚱하게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으로 더 다가왔기 때문에 좀 짠했고, 또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6월 26일에 나왔었던 히치스의 리틀 바이 리틀. C. 긍정도 부정도 아닌 뭐라 말할 수 없는 곡이다. 우아의 동생 그룹으로 이제 호기롭게 데뷔했었던 것에 반해서 그 이후에는 어떠한 플랜이나 어떠한 계획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요즘은 정말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 일종의 소구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아도 그랬지만 이 우아의 동생 그룹이었던 히치스도 비슷한 이제 흐름을 갖고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처음만 구상이 조금 있고 그 이후에는 그냥 흐름에 맡긴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근데 그런 채로 성공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요즘의 K-POP 시장이다. 특히나 중소기업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29일에 나온 태연의 만찬가 A-, 만찬가의 팬들을 위한 선물, 원곡에 대한 존중감으로 가득하다. 2023년에 치키라는 중학생이 냈었던 정말 일본 열도를 뒤집어 놨었던 대히트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키의 요 스토리, 서사, 이것도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번에 태연이 리메이크를 했고, 이거는 일본곡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이제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로 요즘 가장 핫한 리센느 원이랑 미나미가 연기를 해줬었고, 그것을 또 강남의 채널에 소개를 하고 있는 독특한 프로젝트였고요. 어쨌든 근데 이 치키 만찬가 보면 이제 말맛이 있거든요. 일본어의 말맛이 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한글로 바꿨음에도 그 흐름이나 바이브를 해치지 않게 굉장히 존중하면서 원곡을 그렇게 해서 나온 곡이고, 역시나 태연은 똑똑합니다. 네.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이것을 소비하는 자들한테 좋게 다가갈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가수예요,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태연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6월 30일에 나왔었던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C. 최유정이 아닌 누군가가 떠오른다. 귀여움은 맞았지만 방식은 틀렸다. 이 곡을 본 많은 사람들은 최유정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최유정이 분명 끼가 많고 귀엽고 매력이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또 도끼도 나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물에서 한 번만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그 매력 지점을, 소구점을 하나를 잡았다면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끗 차이고 이렇거든요. 이 곡 나오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7월 2일에 나왔었던 추의 룰. C. 어디 하나 맥락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추가 신곡이 나와서 들어봤는데 헤이즈와 함께 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와 헤이즈의 조합이 잘 어울리지도 않고, 주제나 가사도 어디서 이게 맥락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곡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희한하게도 어디 하나 이렇게 공감되는 포인트가 없달까?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곡으로 들려서 참 뭐랄까, 추는 대중한테 자기가 어떻게 왜 사랑받는지를 이해는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결과물로 도출해낸 능력은 별로 없다. 프로듀싱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6일에 나왔었던 아이들 Give Me That Love A-, 여전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뭐 전소연을 비롯해서 아이들한테는 늘 놀랍니다. 놀라. 정말로 여기가 끝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정말로 와닿는 무언가를 들고 나와요.
물론 그것이 또 실패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곡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말 와닿는 컨셉이라든지 뭐 곡의 이제 완성도 같은 것들을 꼭 챙겨서 들고 나왔었던 아이들이었고, 이번 역시나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도 약간 섹시함이 가미되어 있는 그 뮤직비디오와 곡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어요. 고점이 있었음에도 그런 지금까지 신선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8일에 나왔었던 리센느의 프리티걸 A, 아는 맛을 잘 살리기가 더 어렵다. 편곡에서 무언가를 달리하거나 이런 흔적은 많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절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이것이 참 성공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뭐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치는 거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냥 다 좋게 들려요. 네. 리센느가 하는 건 다 좋게 들리고, 그렇죠. 8월인가에는 포켓몬스터 주제곡을 또 부르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7월 9일에 나왔었던 한루루의 너와 나 A, 존재 자체가 청춘이다. 들을수록 곱씹게 되는 오묘한 목소리. 이제 인기가 많아진 한루루이기 때문에 다음에 요번에 나올 곡이 좀 부담이 됐었겠죠. 그런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냥 무대 위에서 더 즐길 수 있는 곡으로 나왔고, 그래서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는 그냥 라이브 현장에서 들으면 훨씬 더 감동적일 그런 곡인 것 같고, 한루루의 목소리는 정말 오묘해요. 진짜 청춘 말 그대로 그 자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묘하게 사투리 끼가 섞여 있는데 그마저도 그 신선함의 요소로서 다가와요. 막 촌스럽거나 뭐 이상하거나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묘한 억양조차도 개성으로 다가올 정도로 한루루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한루루 같은 아티스트. 네, 지금까지 나왔었던 걸그룹들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이랑 티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감자였습니다.